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툴루즈와의 리그앙 두 번째 경기를 앞둔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프리뷰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툴루즈를 상대로 음바페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받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는 승점 3점을 획득해야만 할 텐데요. 지난 경기 공식 인터뷰와 툴루즈전 데뷔 훈련 영상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데뷔 훈련에서 세트피스와 패스, 전술적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음바페의 합류로 파리 생제르맹의 속도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며 속도를 위해선 패스가 생명인데요. 키플레이어로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 엔리케 감독이 좋아하는 다재다능하고 창조적인 선수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 레퀴프 등에서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중원에서 활약했었고 엔리케 감독이 좋아하는 다재다능함과 더불어 투쟁심까지 갖추고 있어 중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직접 이강인에 대해 마요르카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에 크게 성장한 완성형 선수다. 보는 즐거움을 주는 선수이며 중앙과 측면 모두를 잘 소화할 수 있다. 이강인을 데리고 있는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엔리케 감독은 공격진에 무한이 등 추가 영입을 원하고 미드필더진에는 귄도안, 실바 등 창조적인 미드필더를 추가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엔리케는 공격진의 추가 영입과 미드필더진의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를 추가하길 원한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강인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 모두를 소화하는 활동 반경이 넓고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로 엔리케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다. 무엇보다도 많이 뛰고 팀에 헌신하며 투쟁적인 모습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강인은 중용을 받으며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들이 합류했지만 이강인에게는 오히려 더 호재다. 중앙과 측면을 고루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쪽에서 빠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활용한 패스를 건네며 팀 기여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중앙을 중심으로 프리롤을 부여받고 기회를 창출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음바페와 호흡이 기대되는데요. 음바페는 엄청난 속도로 상대 수비 뒤 공간을 파고드는 플레이를 즐긴다. 수비수들을 아래로 끌고 나온 뒤 빈 공간이 생기면 침투해 골 사냥에 나섭니다. 음바페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킬러 패스가 필요합니다. 롱패스, 쇼트패스, 2대1 원투 패스 등 패스 마스터인 이강인에게 음바페의 존재는 공격 옵션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베스트 카드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바페 선수 또한 이강인 선수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훈련 세션에서 이강인과 호흡하는 음바페의 표정이 밝고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다. 자신에게 적절한 타이밍과 코스로 볼을 배급해주는 선수로 인해 만족해하고 있다. 실제 경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둘의 호흡은 매우 좋아 보인다며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도 이강인과 음바페, 덴벨레의 호흡이 좋아 보였습니다. 현지 매체 르 파리지앵 또한 이강인이 PSG 미드필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강인이 전과 다른 포지션에서 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리는 현재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마르코 베라티의 대체자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베라티가 떠난다면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면서 PSG는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눈여겨보고 영입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PSG 내부에서는 이강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3인 미드필더 기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음바페의 합류와 이강인의 미드필더행은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점유율 축구를 추구하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엔리케는 기회가 된다면 압박하고 바로 역습하는 축구를 선호한다.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활용한 역습 공격 대비 훈련에 들어갈 것이다. 에메리, 이강인 등이 경기를 뒤바꿀 수 있는 패스를 음바페에게 넣어줄 것이다. 다음 경기 키플레이어는 당연히 음바페이지만 음바페에게 양질의 패스를 전해줄 선수들은 창의적 미드필더들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이 중원에서 뛰게 되면 빼어난 개인기를 앞세운 탈압박과 정확한 왼발 킥과 패스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데요.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PSG 내부에서는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침투하는 이강인의 움직임과 키패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PSG는 프리시즌과 리그 개막전에서 창의적으로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갈 미드필더의 부재를 느끼며 답답한 경기를 펼쳐나갔습니다. 이강인이 중원에서 합격점을 받는다면 측면보다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바페도 자신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줄 창의적 미드필더인 이강인으로 인해 잔류로 마음을 잡은 것 같죠. 공개된 영상 속에도 이강인과 음바페가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전술적 대화를 주고받으며 진지하게 훈련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둘을 바라보는 캄포스 단장과 나세르 회장도 포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따로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에게 주문하는 등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전술훈련에 임하였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유일하고 가장 독보적인 창조적 미드필더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음바페도 만족스러워하며 자신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축구 전문가는 엘리케 감독의 스페인 시절을 살펴보면 네임밸류로 선수를 뽑지 않았다. 자신의 축구 철학, 축구 전술에 부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래서 리버풀의 알칸타라가 떨어지고 가비, 솔레르 등이 뽑힌 것이다. 엘리케 감독은 당연히 볼간수를 잘하고 탈압박에 능한 선수를 좋아한다. 이 점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압박하고 많이 뛰고 수비 가담 많이 하는 전투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강인 다행스럽게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고 본다. 스페인 현지에서도 수비 가담, 압박 능력, 많이 뛰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기까지 했다. 단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엄청난 노력과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이강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로리앙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승점 3점을 얻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로리앙의 감독이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전에 쓰지 않던 파이브백으로 나와 완전히 걸어 잠그며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무승부를 기록하며 엘리케 감독과의 지략 대결에서 승리한 모습입니다. 이번 툴루즈전에서는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격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받고 있어 이강인의 출전과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